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이 색채 지각과 감정 효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강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거의 다 맞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도 오늘 하는 내용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색채에서 보면 온도감, 중량감, 경영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에 따라서 지금 보면이 다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셋 다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일단 색의 3요소가 뭐죠? 색의 3요소는 색상과 명도와 채도죠. 자, 그러면 각각의 그 감정이 색의 3요소 중에 어디와 이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면 첫 번째 온도감은 색상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난색일수록 따뜻하고 한색일수록 차갑고, 자, 보면 색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난색은 따뜻하고 한색은 차갑다라는 거, 이게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와 또 다시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색의 그 장파장이 난색이고 단파장이 한색인데, 그 장파장과 단파장 연관해서 또 자주 나오는 문제 한 부분이 시간과 연결해서, 자, 장파장일수록 시간이 어떻게 된다? 길게 느껴지고 단파장일수록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 자, 그래서 요건 문제 어떻게 나온다? 단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다가 적용하면 좋을까? 사무실이라든가 일을 하는 공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빨리 가져야 되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장파장 같은 경우 어떤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데 적용하면 좋겠죠. 색채체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서의 색채를 말해주는 현상이다. 자, 빨강, 주황, 노랑, 그 다음에 중성색이죠. 한색이죠. 그리고 하양의 순서로 차가진다. 예전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난색에서는 빨강색에서 주황색, 노랑색으로 갈수록 점점 덜 따뜻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강이 제일로 따뜻해 보이고 뜨거워 보이죠. 그쵸? 우리가 불이 빨간색이잖아요. 소방차도 빨간색이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온도감. 자, 이거는 정말 따뜻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이거는 어때요? 따뜻해 보이지도 않고 차가워 보이지도 않는 중성색으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자, 한색 같은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 곳이 뭐가 있을까요? 자, 한색 같은 경우에 시원해 보여야 되니까 어떤 해변가의 빛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에 이제 놀러 갈 때 수영복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이런 색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더워 보이기 때문에 수영복 같은 경우에도 남성 수영복이나 여성 수영복도 이런 계열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디 따뜻해 보여야 되니까 뭐가 좋을까요? 겨울에 어떤 그런 난방기라든가 이런 데 적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난색과 한색에 대한 개념 중성색, 이 개념에 관련돼서도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난색을 따뜻할 난, 쭉 여기 노랑까지예요, 여러분들. 녹색은 아니에요. 녹색은 어디다? 중성색이다. 중성색이라는 거는 얘도 아니고 한색도 아닌 중간에 껴있는 색상들, 보라자주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색은 단파장 계열로 어디에 적합하다? 사무실에 또 적합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중량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도 단고 출제. 근데 오늘 하는 내용은 다 많이 나오는 문제들의 어떤 이론들이에요. 자, 중량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색의 3요소, 색상과 명도와 채도에서 어디에 영향이 제일 크다? 자, 명도의 영향이 제일 크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다? 명도이다. 고명도의 색은 가볍고 저명도 색은 무겁게. 그래서 이렇게 표로 그림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명도가 떨어지니까 훨씬 더 무거워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이거와 이거는 색의 온도감에서 뭐에 속한다? 중성색에 속한다. 난색도 아니고 한색도 아니고. 자, 이거는 GY 정도 계열이 되겠죠. 그린과 옐로우가 좀 섞인 색깔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그린 색상. 그쵸? 그래서 비슷한 계열이지만 얘가 명도가 더 낮고 얘는 뭐가 추가됐다? 흰색이 추가돼서 약간 고명도 계열이죠. 그쵸? 자, 여기 이거 중량감과 관련돼서 문제가 항상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실내 배색과 연관을 해요. 그래서 실내를 배색할 때 어떻게 배색하면 좋은가 해서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자, 천장에서 천장과 바닥과 예를 들어서 벽이 있다. 자, 그러면
제일로 여기에서 고명도 계열로 써줘야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천장일까요? 바닥일까요? 벽일까요? 자, 안정감을 줘야 되죠. 실내 디자인 배색할 때는. 그래서 천장, 벽, 바닥순. 천장, 벽, 바닥순으로 어떻게 된다? 명도가 점점 낮아져야 된다. 만약에 천장을 명도를 만약에 8로 줬다. 그러면은 뭐 벽은 5로 주고 바닥은 뭐 2로 준다던가 점점점 명도 값을 내려가줘야 돼요. 이 명도 값은 이게 올라갈수록 명도가 높아지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1에서 10까지 있다 그러면 1이 만약에 검정이고 10은 흰색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컬러리스트 실기 파트에서 문제가 어떤 실내 디자인 배색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쓸 때 색상도 중요하지만 이 명도의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나중에 이 이론을 공부한 거를 가지고 실기에다가 중량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명도이므로 뭐 바닥은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점수를 더 잘 받아요, 여러분들. 자, 경영감은 세계 3요소 중에 뭐다? 채도와 연관이 있다. 여러분들 항상 명도와 채도가 조금 헷갈리죠? 명도는 뭐냐면 밝고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은 원피스 색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도가 저명도죠. 색깔이 있다 없다? 없죠. 자, 채도 같은 경우에는 색이 있어요. 선명한 거. 그러니까 이 명도감 같은 경우에는 채도감 같은 경우에는 무채색, 이런 검정색에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채도는 맑고 탁함이에요. 그러니까 색에 얼마나 색이 많이 이제 순색이 섞였느냐, 수치화로 말하면 얼마나 빨간색이 많이 섞였느냐, 빨간색이 덜 섞였느냐, 이런 걸 우리가 막 힘을 줘서 빨간색을 엄청 막 물감을 이렇게 붓으로 비비면 점점 채도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도와 채도를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영감은 채도와 연관되어 있고, 경영감은 따뜻한 게 아니라 딱딱하고 부드러운 정도다. 오징어 그냥 딱딱하죠. 만약에 오징어를 오징어의 그 질감을 딱딱한 거를 되게 많이 표현을 강하게 하고 싶다. 그림을 그릴 때. 그러면 고채도의 색상. 채도가 높은 색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딸기 크림 빵을 그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상큼하고 너무너무 부드럽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흰색을 엄청 여러분들이 많이 타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채도의 색일수록 딱딱해 보이고 저채도일수록 부드러워 보인다. 자, 내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착해 보여서 어디 가가지고 단상에 섰을 때 나 좀 강해 보이고 싶다. 그러면이 여러분들이 어떤 위에 니트라든가 아니면 브라우스라든가 자켓을 고채도의 색깔로, 난 너무 강해 보여서 사람들이 날 너무 무서워해. 그래서 부드럽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파스텔계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과 적용을 하고, 그런 게 문제가 또 나와요. 자, 이 부분도 너무너무 쉽지만 여러분들 완전 이거는 정말 100% 단골 출제로 볼 수가 있어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절 믿으세요. 무조건 나와요. 자, 진출색은 팽창색과 연관을 시켜주고요. 진출색, 팽창색, 난색, 고채도, 고명도, 연결. 그 고채도이면서 난색이면서 그러면 고명도이면 앞으로 엄청 튀어나와 보이고, 저명도, 저채도, 한색 뭐 이런 색깔들 경우는 뒤로 나가 보여서 이런 진출과 팽창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서양미술 4조에서 뭐냐면 오바트예요. 오바트는 시각의 착시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오바트가 뭐예요? 오바트가 시각적인 착시, 그러니까 망막의 어떤 착시를 이용한 예술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오바트, 팝아트 뒷부분에 나오죠. 미술사에서 색칠 디자인 다 설명을 했죠. 이게 지금 색칠 디자인 안 보고 먼저 봤으면 색칠 디자인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요. 자, 그럼 오바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나와 보이게 하는 그런 그 그림이 있는데, 자, 앞으로 쭉 나와 보이게 하려면 거긴 무슨 색으로 한다? 빨간색. 뒤로 나가는 색깔은 파란색 해서 왠지 뭔가 이렇게 만지면 뭔가 볼록하게 나올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색으로 이용해서 어떤 트리가트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형태도 이용했지만 그림자라든가 다른 것들도 어떤 이용했지만 색을 이용해서 표현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채색. 이 후퇴색. 이 확실히 유채색이 튀어나와 보이고 무채색은 뒤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강의를 들어간다, 오늘 졸려서 좀 졸고 싶은데 교수님 눈에 띄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무채색으로 입거나 한색으로 입거나 괜히 밝고 따뜻한 색을 입으면 똑같이 만약 A와 B가 만약에 후퇴색 입은 학생과 진추색 입은 학생이 있으면 똑같이 조는데 왠지 교수님 눈에는 이 학생이 더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별을, 자, 이런 것들이 진출색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봐봐요. 졸면은 잘 안 보이겠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제일 잘 보여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흰색이 보면 좀 뒤로 나가 보이죠? 얘는 중간 정도로 돼 보이고, 그냥 중간 정도로 여기서 끼고 싶지 않으면 뭐 녹색이라든가, 뭐 좀 농담 삼아 여러분들 한 얘기고요. 자, 주목석 시인서 또 오늘 내용들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문제 너무 자주 출제돼요. 절대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서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명시도. 자, 밝을 명. 자, 시인성이라고 해요. 문제에서 시인성에 관련돼서 시인성이 가장 높은 배색은 노란과 검정이다. 오, 틀렸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명시도나 시인성이나 같은 말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흰색과 검정색의 배색과 노란과 검정색의 배색이 있으면 뭐가 더 명시도가 높은 걸까요? 자, 이게 1번이고 2번이면은 흰색과 검정색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노란과 검정이 더 제일로 가장 큰 배색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흰색과 검정도 물론 명시도는 높아요. 왜냐면 흰색과 검정의 명도 차이가 제일로 큰 배색이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얘가 딱 생각이 날 텐데, 여러분들 뭐 자동차 간판 많이 보시죠? 원래 우리나라 자동차 간판이 무슨 색이었다? 초록색의 바탕에 흰색 글씨였잖아요. 근데 이게 흰색 검정으로 바뀌어서 그 전보다 뭐가 높아졌다? 명시도가 높아졌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가 뺑소니 차는 게 막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밤에 봤을 때 확실히 여러분 느낄 거예요. 예전에 밤에 확 지나갔을 때보다는 지금 흰색 검정색으로 바뀔 때가 더 눈에 띄고 더 잘 보인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뭐다? 명시도다. 이 명시도가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명시도가 중요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했지 어떤 그런 자동차 간판이라든가 멀리서 보이는 그런 어떤 안내도라든가 우리나라가 특히 밤에 운전할 때는요 이렇게 어디 많이 헤매게 되는 게 녹색에 흰색이라서 멀리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다 빛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흰색에 검정으로 공공 디자인 쪽에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번 운전을 하면서 헤맬 때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명시도를 고려하지 못한 디자인으로 볼 수가 있다. 교통기관, 도로경계선, 특히 유아용 비옷. 유아용 비옷도 중요하죠. 그래서 노란색이 좀 많죠. 왜냐하면 비 올 때 노란색이 굉장히 톡톡 튀고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아용 애기들은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애기들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차들을 피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명시도가 중요하죠. 아이들 생명에. 자, 명도나 채도나 색상이나 이 차가 모두 클 때 크면 클수록 명시도는 높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명도 차이가 제일로 커요. 명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명도지만은 채도라든가 색상도 연관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명시도도 높아진다. 같은 비례관계죠. 자, 또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자, 이건 이제 제일로 뭐예요? 노란과 검정 배색. 가장 뭐가 높다? 명시도가 높아서 어디에 많이 쓰이냐? 안전배색. 왜 안전배색 명시도가 높아야 돼요? 이게 안전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안전배색에서 제일로 명시도가 높은 걸 해야지 그만큼 사고가 감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높은 배색을 쓴다라는 거. 자, 주목성을 봅시다. 자, 주목받고 싶다 할 때 여러분들 뭐예요? 튀고 싶죠? 튀고 싶을 때 무슨 색깔 옷 입으면 튀어요? 막 화려한 색깔들. 특히 크리스마스 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막 검정색도 물론 드레스 뭐 그런 것도 입지만 대부분 막 빨간색, 초록색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빨간색, 초록색을 많이 입는 게 그게 크리스마스도 어울리고 좀 튀고 왠지 연말 분위기 나고 파티 분위기 나죠. 자, 주목성도 또 다른 말로 보다 유목성이랑 똑같은 말로 보일 수 있어요. 명시도와 시인성처럼. 자,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사람 시선을 끌어 눈에 띄는 속성을 말한다는 거. 여기 그러면 세계 3속성 중에 뭐에 제일 가장 영향을 받을까요? 명도와 채도와 색상이 세계 3요소인데 뭘 영향? 채도의 영향을 가장 크다라는 거.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맑으면 맑을수록. 자, 이런 옷들 무채색에는 없겠죠? 이런 건 주목성이 없겠죠? 그쵸? 주목성이나 유목성은 고채도일수록, 난색일수록 그렇게 점점 높아지고 색상 명도보다는 채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잘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고채도, 난색, 그리고 고명도일수록 주목성이 높아진다는 거.
자, 그리고 1차색, 2차색, 3차색으로 갈수록 이 주목성이 낮아지는데, 자, 1차색, 2차색, 3차색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색상,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색상은 1차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쓰지 않는, 섞이지 않는 그 고유의 순색들, 순수한 색깔들이 1차색으로 볼 수가 있고, 2차색은 빨간색에다 예를 들어서 자, 빨간색에다가 여러분들 자, 빨간색에다가 노란색을 섞으면 지금 이거는 이제 섞이지가 않는 이게 전자칠판 건데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이면 무슨 색깔이 된다? 주황색이 되죠. 주황색은 2차색으로 볼 수가 있어요. 빨강은 1차색, 주황은 2차색. 자, 주황이 빨강보다 주목성이 확실히 더 떨어지겠죠. 빨강이 제일로 강렬하죠. 그쵸? 그리고 3차색 같은 경우는 주황색에 흰색이 추가된 어떤 살색? 이게 3차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채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3차색, 4차색, 5차색으로 가면 점점 4, 5개, 6개, 7개 계속 색깔이 많이 추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주위의 환경 색깔 대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공공 디자인도 환경시설물 같은 경우에 주목성을 높이려면 환경 주변의 시설의 색이 주조색이 무슨 색깔이냐. 만약에 주변 색상들이 뭐 파랑색 계열이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어떤 하늘색 계열보다는 뭐 노란색 계열이 좀 더 튀겠죠. 왜냐? 노란색과 파란색은 보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변 색상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위험이라든가 각종 안전 표지에는 무슨 색? 주목성이 높은 거. 그래서 위험 표지는 대부분 뭐냐? 빨간색이다. 뒤에 나오죠? 자, 빨간색과 파란색 둘 중에 확실히 뭐가 더 딱 들어와요? 빨간색이 들어오죠. 자, 기출문제 봅시다. 진출감이 가장 약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진출 뭐예요? 난색, 고채도, 고명도이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저채도, 무채색, 검정색 이런 것들 다 후퇴색, 한색이에요. 팽창수추. 자, 보면은 따뜻한 외부로선 팽창이다. 고채도, 난색, 고명도라고 그랬죠. 명도가 높은 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팽창색이죠. 틀렸죠? 차가운 색, 후축색, 저명도, 저채도 다 후퇴색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가다 맞고, 라를 읽어볼게요. 색채가 실제 면적보다 작게 느껴질 때 수축색이다. 그쵸? 이것도 맞죠? 왜냐면 수축하니까. 여러분들 하나 또 정리를 해보면, 자,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이 좀 작아. 한 18평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리디자인을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벽에 색깔을 칠하려고 한다면 회색과 흰색 중에 무슨 색깔을 칠하는 게 집이 원래는 18평인데 뭐 23평도 넓어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회색보다는 흰색을 쓰는 게 왜냐? 흰색이 좀 더 팽창돼 보이기 때문에 집이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이제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두운 색보다는 흰색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좀 더 날씬하게 보이고 싶을 때는 대부분 연예인들 시상식 같은 데는 흰색도 물론 입지만 좀 어떻게 타이트하고 몸매가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이고 싶을 때 검정이 제일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연예인들 시상식에는 주로 검정이 좀 많죠. 왜냐면 좀 몸매도 날씬해 보일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색채 디자인이 아니고 4과목 색채 지각론에 대해서는 이제 완성을 했고요. 뒷부분에 이제 기출문제들이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색채 지각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3과목이나 5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더 과락은 절대 면하지 않을 것 같고 많이 틀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과목 하나 남았죠? 자, 5과목 때 뵙시다.